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학교 도서관 사서의 딜레마로 잡아봤습니다. 실은 지난주에 독서 교육, 독서 지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했더니 어느 사서 선생님께서, 사서교사 선생님께서 사서교사의 좀 어려운 점, 힘든 점, 뭐 쉽게 얘기하면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을 토로하시길래 제가 오늘 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제가 뭐 해결방안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그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쩌면 그분들이 더 화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제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조금 기존의 사서 선생님들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그런 권력이라든가 권리라든가 자격이라든가 뭐 이런데 조금 제가 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하면은 부부싸움의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때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느냐라는 이유로 싸우는데, 편을 들어준다기보다 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좀 논리적인 상황 전개를 하다 보면 결국 자기 부인이나 남편에게 좀 상처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전 그걸 각오하고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필요하니 사서만 되니 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사서의 존재가 뭐냐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사서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죠. 물론 교육법에 의해서 교사가 아닌 사람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가르친다는 것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직접 1대1로 가르치거나 관리 감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면 뭐 그건 이제 교육법에 약간 조정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사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왜 사서교사하고 사서하면 안 되니? 라는 얘기와 사서실무사와 사서교사가 다르게 취급받는 이유가 뭐니?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일반인들, 특히 학교에서 교사들이 그렇게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서의 존재를 그냥 관리 이상으로 안 본다는 것일 수 있죠. 그래, 당신네 역할은 책을 사서 비치하고 대출 반납해 주는 게 일의 기본이야. 물론 사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펄쩍 뛸 얘기겠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서에 대한 인식은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친분이 생기고 이런저런 얘기가 주고받아지다 보면 아, 사서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 전까지의 사서는 그렇게 취급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문헌정보학과 입학한 학생들조차도 그런 곳에서 자괴감을 많이 받죠. 너 무슨 과니? 문헌정보학과 뭐 하는 데니? 라는 질문이라든가 도서관 얘기는 도서관? 하고 그 친구의 머릿속에 들어온 도서관은 대출 반납해주는, 그리고 앉아서 조용히 하라고 그런 얘기나 하는 사람? 그게 자기네들의 어릴 때 경험이었죠. 이게 문화라는 게 참 무서운 게 그 경험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는 나이 많은 사서가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사서라고 거의 거들떠도 안 보고, 좀 젊은 사서가 있으면 그냥 맘먹고 노는 사람? 자기 담임 선생님은 무섭지만 사서교사는 만만해 보이는 사람? 뭐 인간관계를 좋게 갖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도대체 사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사서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서교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서교사의 신분이 안정적이고 좀 지위를 확보하고 자기 역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묻습니다. 뭘 가르치고 싶은데? 독서지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가졌던 것도
독서 교육과 독서 지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독서 지도라는 것이 굉장히 1대1,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인터랙션일 텐데, 아니면 강의실에 앉아서, 교실에 앉아서 학생들이 책 읽어와라, 책 읽어, 얘기 찾아, 뭐 이거 나누는 것 갖고는 독서 지도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결이 달라져 있는 것 같고, 차라리 독서 지도보다는 독서 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붙여다가 학생에게 효율적인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가끔 서양의 예를 들면서 뭐 큰 리트리버 같은 개를 앉혀놓고 어린이들이 막 강아지에게 책 읽어주는 걸 연대,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실천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공했니라고 물어보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잘 몰라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강아지가 개가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책을 읽어준다지만 그게 일회성 사업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연속적으로 된다면 매일 개를 불러다가 읽어주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럼 그 피드백을 어떻게 느낄까? 결국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갖게끔 하고, 그 연장 속에서 책을 누구에게 추천하거나 누구를 읽어주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부모, 사서, 교사, 당사자, 이게 잘 엮여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것이 과연 1대1 또는 1대 다수의 학생을 붙잡고 가능할까? 뭐 지금 제가 강아지에게 책 읽어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결국 누군가가 그런 상황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실제로 투입돼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때는 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은 봉사활동 나가는 게 뭐냐면, 도서관에서 독서지도 활동을 하는데, 독서지도사 선생님을 모셔다가 독서지도 활동하는데 우리 학생들을 데려다가 좀 관리를 해달라, 아이들 떠드는 것도 막아주고 옆에서 같이 다독이면서 독서지도 시간을 좀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 그걸 왜 나가냐, 네가 독서지도 못할 바에 거길 왜 가니? 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돌이켜보면 그래, 가서 독서지도 하는 선생이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고 어떤 목적인지를 배웠으면 참 좋겠다. 근데 요청하는 사서 선생님이나 독서지도 선생님이나 따라간 학생들이나 가만히 보면 독서지도가 독서지도지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지도를 하려면 대상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독서지도가 필요하고 거기에 적합한 선생님은 누구이고에 대한 그런 프로필 목록이라도 갖고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독서지도는 다 똑같다? 뭐 약간의 프로그램 몇 개가 더 들고 나는 얘기는 있지만 그게 다 같은 얘기야.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에게 하는 독서지도와 외향적인 아이에게 하는 독서지도와 자기 또래 책들을 모두 읽고 그보다 조금 수준이 낮은 아이에 대한 독서지도와 그보다 훨씬 높은 아이에 대한 독서지도와, 그리고 어느 굉장히 편협한 어떤 굉장히 편식하는 아이들에 대한 독서지도와, 그냥 책을 엄청 많이 읽지만 건성건성 있는 깊이를 모르는 아이들에 대한 독서지도와 다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런다고 제가 그 모두를 다 감안한 독서지도 전문가가 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럼 사서 이런 독서지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니? 이러면 그도 분명히 아닐 것이고. 그래서 독서지도라는 길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거라면 그 전문성을 인정해주자. 인정해주고 사서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 아이에게 적절한 관계를 만들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다면은 독서 지도를 하는 것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들이 주로 그 일을 맡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도는. 왜? 아이를 제일 잘하니까요. 그 아이의 학부모하고도 대화를 해봤을 것이고, 아이의 하루 종일 생활을 지켜보니까 그 아이를 이해하는 걸 훨씬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사서 선생님은
가끔 어떤 아이는 책을 많이 빌려보는데 아침에 빌려갔다 저녁에 반납하고 건성건성 읽으면서 책의 숫자만 늘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도서관에서 빙빙 돌면서 책을 안 보는데 왜 안 볼까 보면 책을 읽고 싶은데 뭘 봐야 할지 몰라서 그런 친구들도 있고 도서관에는 그냥 불나게 들락날락 하는데 책 읽거든 애들하고 떠들고 노는 데 관심 있는 아이들도 있고 서로 관점이 다른 속에서 아이들을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서 교사가 됐든 사서 실무사가 됐든 담임과의 교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사보다 사서 선생님이 해야 할 프로그램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친구들에게는 어울릴 것 같아. 와 담임 선생님과 얘기해서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원래는 이번 편에 하려고 했던 장서 관리에 대한 얘기, 분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음 회차로 연기하면서 그때 하고 싶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큐레이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뭐 넓게 보면 큐레이션 아니면 분류에 대한 얘기인데 상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라고 해봅시다. 초등학교에 보면 들어오는 책들이 많습니다. 시리즈가 제일 많죠. 무슨 시리즈 뭐 이름도 재밌는 시리즈도 꽤 많습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니면 이제 그림책이 많고 위인전이 많고 이제 과학에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 분류를 딱 보면 분류 번호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서 선생님은 그 분류 번호를 확장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 확장성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게 역사야? 이게 과학이야? 이게 문학에 들어가야 하나? 그게 모호한 대목이 참 많습니다. 왜 물뚱그러져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 1년 동안 배운 내용은 실은 대학의 전 학과가 다 배우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류 배반 의미도 없죠. 그래서 책을 모아둔 데 보면은 1학년 아이도 뒤지고 있고 3학년 아이도 뒤지고 있고 6학년 아이도 뒤지고 있고 뭘 뒤지고 있을까 보면 같은 공간에서 찾는데 분명히 선호하는 책들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 하나 뭐냐면 야, 그 별치교를 달아서 저학년용을 따로 관리하고 그 중에서 그림책을 따로 빼고 몇몇 필요한 것이면 따로 빼서 관리를 해봐. 별치교라는 멋진 제도가 있잖아. 굳이 분류 갖고 고민하지 말고.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읽으려면 그냥 닥치는 대로 읽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냥 좋아하는 책만 계속 읽는 아이들이 있죠. 사서 선생님이 그걸 간파하고는 저 아이가 어떤 책을 읽힐까 고민해 볼 때 읽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다른 책을 추천하는 건데 그 추천이 어떤 친구는 대놓고 해서 받아주는 아이가 하면 어떤 친구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나 내성적이라서 그걸 거부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매장에 들어갔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데 매장에 하는데 매장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잘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외향적인 친구 외에는 웬만하면 안 들어갑니다. 왜? 딱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종업원이 점원이 다가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별거 다 해보면서 이거 추천도 하고 하는데 혼자 가만히 돌아보고 싶은 사람조차도 방해받으니까 차라리 안 들어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큐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비 오는 날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난 수학을 싫어해. 근데도 수학이 필요해. 하는 친구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그 선량해서 목록을 만들고 목록 만든 걸 한 어떤 조그만 서가에다 이렇게 비치해서 읽어보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목록을 좀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나눠준다든가 그리고 그 읽은 것에 소위 스티커를 달아서 아, 나 이거 저 10권짜리 목록을 지었는데 10권 지금 몇 개 읽었어. 뭐 이런 대회를 열어본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서 시각에서 사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담임하고 얘기가 잘 되면 담임 선생님이 그걸로 학생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교실에서 그런 책을 갖고 토론도 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서가 직접 독서 지도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큰 틀에서 독서 교육을 전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제가 장서 관리에서 했던 얘기는요. 조그만 나무책 모양과 똑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다가 제목을 달고 큐레이션 제목이죠.
나 요즘 의기소침해, 뭐 우울해, 이런 제목을 하고 그때 읽었으면 좋은 책 목록과 그 책의 서지사항과 경우자선 초록, 그 다음에 그걸 읽은 친구들이 글을 올릴 수 있는 QR코드를 달아서 자기 글을 올릴 수 있게 해준다든가. 그래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읽고 싶게 하고 읽은 다음에 피드백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고. 여러분 예전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려고 탁 빼보면 책 뒤에 대출 목록이 붙어 있습니다. 대출 카드가. 그럼 누가 대출에 간지 쭉 찍혀 있죠. 아마 일본 무슨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한 번 나왔을 겁니다. 아, 올해가 2024년인데 이게 2005년도, 2000년도에 읽은 책이네. 그분은 이걸 왜 읽었을까? 어떤 기분일까? 근데 요즘 카드가 없으니까 누가 읽었는지 프라이버시니까 알려줄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이제 자기 동의하에 그걸 공개할 수 있는 제도도 열리고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누가 읽었구나. 아, 우리 선배 중에 누가 우리 형이 읽었네? 우리 누나가 읽었네? 뭐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가는 작업들. 제가 대학 도서관 부관장 처음 갔을 때 사사 선생님 한 명을 불러서 주문한 게 있습니다. 물어봤죠. 이달의 문화관광분과 문체분과에서 만든 이달의 문화인물이 누군지 아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모른답니다. 그래서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등이 며칠 있으니까 와서 누구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럼 가더군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저는 들었죠. 제가 그 사서 선생님한테 문화인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을 때는 저 부관장이 문화인물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구나 하면 하다못해 조그만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 붙이고 이달의 문화인물은 누구라고 하고 거기에 관련된 간단한 에피소드 달고 관련된 책이 뭐가 있는지 소개하고 그런 서비스를 한 달간 펼치면 1년이면 12개의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어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서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러면 LP판을, LP가 아니라 그때 뭐죠? LD? 레이저 디스크. LD판을 사서 시청각실에서 도서관 안쪽에 통제구역 안쪽에 시청각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영화를 상영하자고 했습니다. 그거 신나서 영화를 엄청 많이 샀습니다. 그때. 아마 저희 대학 도서관에 가면 그 LD판이 아직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는데요. 근데 무슨 영화를 한다, 몇 시에 한다, 언제 한다 써 붙여진 건 봤는데 그게 답니다. 도대체 영화를 공연했으면, 상영했으면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시간들을, 그게 소설에서 나온 영화든 아니면 영화가 소설이 되었든 아니 전혀 상관없는 영화지만 영화 장르가 있든 영화에 어떤 주제가 있든 어떤 주인공이 있든 뭐 관련된 책을 뒤진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전 제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디자인하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서의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사들이 저건 사서의 일이고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야. 뭐 능력이 있냐 없냐 역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맡은 역할 속에서 내가 그런 시간과 또 그걸 투자할 만한 어떤 역량도 부족하니까 전 사서가 전담할 수 있는 몫이야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전문성이 지금 일반인들 생각엔 사서는 자리 지키고 앉아서 책 사주고 대출 반납 처리만 잘해주면 돼. 그런 인식 속에서 사서 교사가 됐든 사서 실무사가 됐든 뭔가를 기대하는 거는 그는 개인의 역량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기준점은 사서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낮은 기준점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사서의 딜레마라고 제목을 단 이유도 그런 관계, 지위, 어떤 역할, 의무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고 그 전문성에서 교사와의 협업을 끌어내는 것이고 거기서 교사들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맡겨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독서 교육, 독서 지도에 대한 얘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얘기들을 전부 묶어서 학교라는 틀 속에서 어떻게 펼칠까? 결국 문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도서관에 그 정보 서비스도 가만히 보면은 필요한 답을 알려주는 거라면, 옛날 레퍼런스 서비스 시간에 그런 얘기를 배웠습니다.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와서 학생이 하나 따라서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어떻게 돼요? 뭐 즉답형 뭐 서비스 무슨 연구형 뭐 등등 얘기했는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해줘야 하느냐에 대한 얘기죠.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죠. 어떤 경우는 답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건 어딜 뒤져봐라 라고 어딜 뒤져봐라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문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해는 글자만을 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읽히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의 룰을 따르고, 한국에 가면 한국의 법칙을 따르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걸 만들어가는 게 전 폭넓은 문해의 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보도 그 속에서 나온다고. 참 대학원에 석사과정에 들어온 친구들이 자료를 찾고, 지금은 뭐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검색에는 뭐 일가견이 있으니까 이미 그 정도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확장된 거라고. 물론 디지털 리터러시가 찾는 것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분석에 대한 역량도 필요한 거겠지만, 그 발전 과정에 도서관의 역할이 뭐지 하고 보는 거죠. 도서관이 데이터를 모아두었어. 아니, 데이터는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큰 것들이 많아. 그때 인터넷상에 온라인으로 리얼타임이고. 그럼 도서관의 역할은 뭐지? 전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인턴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새로운 서비스도 배우고, 새로운 뭐 주제도 배우고, 기능도 배우고, 관계도 배우고, 이래가면서 자기 사회를 확장시켜가는 것이, 저 동네 조그만 작은 도서관에서도 학교 도서관, 대학 도서관, 심지어 연구 도서관도 그래야 한다고. 연구 도서관의 카운트 파트너가 사사라고 생각해 보시죠. 프로젝트 하는 연구원들이. 사사의 역할은 그네들이 예기치 못한, 그네들이 뭐 시간을 투자해야 할, 노력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일들을 해결해 줬을 때 그네들의 그 어떻게 생산성에 대한 얘기, 거기에 대한 어떤 역할 분담에 대한 얘기, 또는 그걸 통해서 일을 해갈 때 어떻게 협업을 해가는 거에 대한 그런 문화도 키워가는 거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 기본 틀은 문화라고 놓고 본다면, 학교 도서관에서 사서가 할 수 있는 문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진정한 사서의 몫이고, 그게 독서라는 이름으로 펴질 때는 독서 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지 하는 얘기와, 그 속에서 협업을 어떻게 만들어가지, 그 과정은 다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다고 봅니다만, 궁극에 우리가 얻어내야 할 것은 교사들의 인정이죠. 아, 저건 사서의 전문성이야. 사서가 할 일이야. 내가 하기엔 역부족이야. 사서가 도와줘야 해. 끄집어내는 게 우선이지. 내가 할 수 있어. 내 역할이야. 사서 교사니까 난 그걸 해야 해. 그 순간 도서관에서, 대학, 학교에서는 그래? 사서 교사니까 너 하고 싶으면 해. 너는 사서 실무사니까 넌 안 돼. 교사가 아니니까. 사서를 이분법화 시키는 통제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서 교사에게 기껏 주는 것은 도서관 이용법, 독서지도라고 했지만, 실은 학생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한두 번 만나가지고 독서지도가 가능할까요? 리트리버 강아지 데려다 놓고 애가 책 읽혀주고 했다고 해서 독서지도가 될까요? 이건 추적해가면서 그 아이를 지켜야 하는데,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것을 교사에게 협업을 통해서 알려주고 같이 교감해가면서 일을 처리해가는 그런 문화와 환경을 만드는 작업,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작업, 저는 그게 사서교사, 사서실무사, 학교 도서관에 있는 사서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